2019년도 올 여름, 올 봄의 날씨, 가을의 날씨 궁금하죠? 사주로 그걸 판단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사주 갖고 봄의 날씨가 어떨까? 여름의 날씨가 어떨까? 비가 많이 오겠나? 아니면 가물겠나? 사주 갖고 판단이 안 나오죠. 김원둔갑 중에서 홍국수로 판단해보는 방법이 있어요. 그 다음에 연곡기문으로 판단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오늘은 머리도 잠깐 식힐 겸 해가지고 천기 보는 거, 홍곡기문으로 천기 보는 걸 잠깐 연습할 겸, 팔문시장 붙이는 거 연습할 겸 해서 한번 공부를 한번 해봅시다. 천기를 보는 방법은요, 매년 1월 1일 쉬를 넣지를 않아요. 매년 1월 1일. 자, 그러면 여러분들 만세력을 펴보세요. 2019년도 를 1월 1일을 펴보니까 입춘이 지났죠. 양둔국으로 들어가죠. 양둔국은 동지서부터 하지 사이, 그 다음에 음둔국은 하지서부터 동지까지가 음둔으로 들어간다 그랬죠. 그러면 2019년도 1년 동안의 기후 천기를 보고자 이렇게 한다면은 음력으로 1월 1일 입춘 넣는 게 아니에요. 음력으로 1월 1일을 넣고 시는 불용이다, 시는 쓰지 않는 거예요. 자, 그거를 우리가 한번 판단을 해봅시다. 2019년도 음력으로 2019년도 1월 1일 시는 불용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사주를 뽑아보세요. 기해년에 1월은 병인월이죠. 병인월에 일은 개요일, 시는 없어요. 자, 팔문을 포국을 해보세요. 천만수 지만수가 어떻게 나옵니까? 천만수가 어떻게 4가 3이 돼요? 구로 나눠야죠. 예, 구로 나눠야죠. 천만수가 1이 나오죠. 예. 지반수는 7이 나오죠. 예. 자, 중국의 천만수가 1, 지반수가 7이 나와요. 그럼 각국의 천지반수를 여러분들이 포국을 한번 해보세요. 자, 여러분들 이렇게 나왔습니까? 천만수가 1이고 지반수가 7이니까 7, 8, 9, 10, 1, 2, 3, 4, 5, 6 이렇게 마무리되고, 천반수는
1이니까 2, 3, 4, 5, 6, 7, 8, 9, 10 이렇게 마무리가 돼요. 자, 그런데 이 우리나라라고 한다면은 중국 북경에서 봤을 적에 우리나라가 어디 방향으로 들어가요? 우리나라 수도, 중국의 수도 지금 이제 북경, 베이징으로 봤을 적에는 동북 방향에 들어가는 거죠. 자, 김원동갑이라는 학문은 중국에서 독자적으로 창안되고 발전되어 온 학문이에요. 그러면은 2019년도 1월 1일을 놓고 봤을 적에는 이거는 중국에 해당되는 나라의 기문이란 말이에요. 김원동갑이죠. 그러면 우리는 우리나라의 날씨를 봐야 되려니까 중국에서 보면 우리가 동북방에 있어요. 간방에 들어가 있죠. 간방이니까 간방에 들어가 있는 거를 중국으로 끄집어 들여야 되겠죠. 자, 이거 중요한 겁니다. 자, 기후를 보는 거는 그냥 보는 게 아니고 중국을 기준으로 한 거니까 중국에서 우리나라가 동북방이다, 간방이다. 그러니까 간방에 해당되는 천지만수를 중국으로 다시 입식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 전에 음력 1월 1일은 양돈국으로 들어가 있어요. 항당. 양돈국으로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팔문신장을 붙여보세요. 팔문신장은 일간지가 개유니까. 자, 보세요. 갑자, 을적, 병인, 정문보진, 기사, 경호신묘, 임신, 개유 여기 떨어지죠. 여러분들이 지금 해보세요. 조금 아까 배운 거를 복습 겸 우리가 공부를 하는 거니까. 양돈국은 간궁에서 갑자를 기해서 갑자를 일으켜서 3일씩 머물러 이동시키라 했으니까 갑자, 을적, 병인, 정명부진, 기사, 경호신묘, 임신, 개유 여기 떨어지죠. 개유가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생문을 붙이라는 얘기예요. 생문. 그 다음에 여기가 상문이 되겠죠. 여기가 두문, 여기가 경문, 여기가 사문, 여기가 경문, 여기가 계문, 여기가 휴문. 8문 신장이 다 포국이 됐어요. 얼른 해보세요. 김원동 가면 여러분들이 정신을 집중시켜야 돼요. 김원동갑이라는 학문이 그래요. 정신이 이탈이 되면은 여러분들이 이 공부를 배울 수가 없어요. 뭘 해보라는 건가요? 네? 이거는 중국의 천기를 보는 기문이니까 중국에서 우리나라 보면 동북방 간방에 들어가잖아요. 그럼 간궁에 속하는 3, 5를 중국으로 끄집어 들여라. 천반수, 지반수, 각궁에다 포곡하는 거, 그걸 우리가 이제 각궁에 홍국수를 부부한다 하는데 여러분들이 자꾸 손으로 연습을 해서 빨리빨리 숙달이 돼야 돼요. 자, 이제 간궁에 우리나라 천기를 보려고 하다 보니까 간궁에 있는 천반수, 지반수를 중국 입시켜서 삼하고를 중국 입시켰죠. 그러면 각국에다 천반수, 지반수를 포고하려면 하나씩 지반수 하나씩 더해서 구궁 정의도상으로 순회시켜라 했으니까 5, 6, 7, 8, 9, 10, 1, 2, 3, 4 이렇게 되고
천반수는 하나씩 그 더해서 포국을 해대 구공정의도상으로 역행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3에서 4, 5, 6, 7, 8, 9, 10, 1, 2 이렇게 해서 각국의 천지반수가 포국이 됐죠. 자, 요 팔문신장은 인화적인 요소라고 했죠. 인화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항상 지반수하고 쫓아다니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지반수가 움직거리면 팔문신장도 똑같이 움직거리게 돼 있어요. 그러면 보세요. 3, 5를 여기다 끄집어 드렸죠. 그럼 경문을 이쪽으로 끄집어 드려야 되죠. 같이 움직거려야 되니까. 그래서 논래 경자 경문이 이쪽으로 올라오게 돼 있어요. 경문. 자, 그런데 팔문신장은 중궁 외에 12지지 정의 궁에 들어가 있죠. 그러면 중궁에 들어온 경문은 어떻게 해야 돼요? 자, 이때는 감궁 출시켜라 했어요. 감궁으로 빼야 돼요. 그럼 감궁으로 빼보세요. 자, 양둔국은 잘 보세요. 순서가 8에서 7로 가죠. 양등급 팔문신장 포국법이 8에서 7로 가서 7에서 4로 가서 4에서 이게 9죠? 9로 가서 그 다음에 1로 가서 6으로 가서 3으로 가서 2로 가서 다시 8로 와요. 자, 그럼 잘 봅시다. 생상두경 사경 여기 경문이죠. 그러면 1번 다음에 어디로 가요? 6번으로 가죠. 그러니까 생상두경 사경 여기가 계문 그렇죠? 여기가 휴문 여기가 생문 여기가 상문 여기가 두문 여기가 햇볕경자 경문 그 다음에 여기가 사문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간궁에 있는 천지반수를 중궁으로 끌어들여서 각궁에다가 천지반수를 포국을 하고 간궁에 있는 팔문신장을 중궁으로 끄집어 들여서 다시 감궁 출시켜라. 감궁 출시키고 나서 생상두경 사경을 양등군 포국 순서대로 포국을 각궁에다가 시켜라 하면은 중국에서 본 우리나라의 천시가 지금 여기다 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자, 그럼 봅시다. 요거는 목이죠. 자, 원령을 붙여보면은 자, 추, 인, 묘, 진, 사, 오, 미, 신, 유, 술, 해. 천기라고 할까요? 자, 우리가 기후를 보기 위해서는요. 가불병정 무경진 임계 하면 갑목은 나무다, 아름드리 나무다. 을목은 진화노초다. 병화는 태양이다. 정화는 등척불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자평문에서 배웠잖아요. 천기를 논할 적은 조금 차이가 있어요. 갑목은 우래.
울에로 들어가요. 간목. 을목은 바람으로 들어가요. 병화는 태양으로 들어가요. 정화는 별로 들어가요. 별로. 무토는 노을로 들어가요. 노을 하자 써가지고 노을. 기토는 구름으로 들어가요. 구름, 그 다음에 산, 먼지산으로 들어가요. 경금은 달로 들어가요. 신금은 서리로 들어가요. 임수는 추우, 가을의 비. 개수는 우로, 춘우라고도 하고 그냥 우로라고도 하고. 여러분도 요거를 외워두세요. 요거는 삼명통에 나오는 대명이에요. 명나라 때 쓴 만유거 선생이 쓰신 삼명통에 보면은 가불병정 무기김 임계 천간에 대해서 천계를 논할 적에는 간목은 우래, 천둥번개죠. 을목은 바람, 병화는 태양, 정화는 별, 모토는 노을, 기토는 구름은, 그 다음에 먼지, 경금은 달, 신금은 서리, 임수는 가을의 비, 추우, 개수는 봄의 비, 우로의 비유가 했어요. 삼명통에. 자, 그러면 봅시다. 목이면은 묘월이면 언제예요? 양력으로 3월이죠. 그렇죠? 3월에 뭐가 들어옵니까? 팔목인데 진궁은 오행의 어느 궁이에요? 진궁은 김 무슨 궁이냐? 진궁은 목궁이라고 그랬지. 정신 어디다 놓고 있는 거냐? 목궁이죠. 목이 굉장히 왕하죠. 팔이니까 목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니까 굉장히 왕하죠. 이거는 우리가 나중에 여러분들 배울 거예요. 뭐뭐를 거자 써가지고 거왕이다 그렇게 표현해요. 거왕이다. 거왕인데 팔목은 묘목이죠. 묘목은 뭐로 들어가요? 풍이죠. 내가 2019년도 올해 우리나라의 기후를 여러분들한테 가르쳐 드리는 거야. 그러면 올해는 묘월이면 양력으로 3월이 되잖아요. 3월에는 집안수가 8인데 진궁이니까 목궁을 차지하겠어 겸황이 돼 있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3월에는 바람이 굉장히 강하게 불 것이다. 아시겠어요? 자, 이제 4월로 가요. 요건 2월이고 요건 음력으로 3월, 4월로 들어가죠. 3월, 4월인데 두 개 구구가 떴어요. 구구가 뜬 건 구구는 경금이죠. 달이 떴죠. 자, 저 구금은 경금은 우리가 경신금은 전부 서리로 보는 거죠. 자, 구구가 천계로 보면 달로 보는데 위에도 떴고 아래도 떠 있어요. 요거는 겸황이 돼 있죠. 겸황이 되는데 구구는 뭐예요? 태백살이라고 그랬죠. 경신금은 가을에 해당되는 절기에 들어가기 때문에 설이 안개로 들어가거든요. 그 설이 안개가 구구가 떠가지고 뭐예요? 태백살을 대동하고 있죠. 그럼 올해 음력으로 3월, 4월은 어떤 문제가 들어오겠어요? 냉해가 온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어요? 자, 중궁은 우리나라 1년 동안의 날씨예요. 중국에 오토가 끼고 산목이 껴 있죠. 그렇죠? 자, 중궁에 일수가 꼈으면 1년 내내 비가 많이 오는 거고, 중궁에 이칠 화가 꼈으면은 1년 내리 가뭄게 되는 거고, 사구 금이 꼈으면은 가을에는 냉해가 오고, 가을에는 서리가 때문에 농작물을 망치게 되고, 봄에는 냉해가 와서 배나무, 사과나무 꽃이 잘 피지가 않는다는 얘기예요. 오토가 들어왔으면 뭐예요? 옛날 분들이 황사. 지금도 황사가 들어오죠. 황사가 들어오면서 산목이 들어왔으니까 뭐예요? 바람을 동반한 황사가 닥쳐올 거다 이렇게 판단해 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거 김원등갑으로 천기를 보는 거예요. 더 자세하게 봐줘야 되지만은 여러분들이 여기까지만 알면 된다. 자, 그런데 휴문이 꼈죠. 자, 휴문이라는 건 뭐예요? 개, 휴. 여기가 정의문이에요.
휴문은 수의 성질을 띠고 있어요. 휴문이 팔목을 생해주죠. 그럼 뭐예요? 바람이 더욱 세차게 불 것이다. 팔문의 역할은 그런 역할이에요. 자, 경문은 뭐예요? 생상두경 여기 들어가죠. 자, 그러면은 우물하게 가을 날씨가 음울한 날씨인데 경문이 떠서 화의 성질을 띠고 있어요. 그럼 봄에 어떻게 되겠어요? 안개가 짙게 깔리게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천기 보는 거를 하나씩 기계에 있을 때마다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옛날에 그 병법은 김은동갑은 병법 지리에 활용하기 위해서 이 학문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 병사들을 전진을 시켜야 되느냐 아니면 머무르게 시켜야 되느냐 하는 거는 김은등갑으로 전부 다 풀어봤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갈공명 같은 분은 봄에 날씨가 어떻게 되겠느냐, 봄에 냉해가 온다, 여름에 만약에 장마가 지겠다 하면은 병사들을 전진시키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중국 그 역사를 보면은 대장군 상장군들은 기문을 몰라서는 장군에 될 값어치가 가치가 없다 이렇게 논했어요. 대장군 정도가 되려면 김은등갑에 통달해야 된다. 그 오자서 같은 사람, 그 다음에 손자병법, 손자 같은 사람들, 제갈공명, 사마이 같은 사람들, 그 다음에 삼국적 시대의 육선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은 전부 다 병법에 달통했어요. 우리도 여기서 조금만 응용을 하면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돼요? 기후를 볼 수가 있어요. 그럼 올해 4월이면 이제 겨울이에요. 겨울에 수가 감국은 무슨 목 같은 곳에 어디에 들어가요? 감국은 수로 들어가죠. 겸항이 돼 있죠. 여름이라면 수가 비가 들어오는데 겨울이면 수가 뭐로 들어가요? 눈으로 들어가죠. 2019년도 올겨울은 대설이 올 것이다. 녹화가 다 하고 있으니까 나는 거짓말 못해 이제. 응? 내 이름을 걸고 지금 여러분들의 천기를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 양봉을 한다. 꽃이 제대로 피겠어요? 안 되잖아. 양봉 개쳐서 늙으면 안 된다 이거야. 아시겠죠? 그럼 농사 짓는 방법이 다 나오는데 그러면 여름에 가면 어떻게 돼 있어요? 금이죠. 여름이 날씨가 청명하지를 못해요. 올 여름 날씨가. 그럼 농사가 잘 안 되겠죠. 그런 문제가 들어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문을 공부를 하게 된다면은 아니 이 세상에 제가 다 손안에 들어와 있는데 예? 얼마나 이 기가 막힌 학문이에요. 이걸 우리들은 이거를 여러분들이 이제 참고로 중요한 건 이걸 여러분들이 꼭 알아두셔야 돼요. 요거를 응용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간목은 우레다, 을목은 풍이다, 병화는 태양이다, 정화는 별이다, 무토는 노을이다, 기토는 구름이다, 경금은 달이다, 신금은 설이다, 임수는 추, 가을의 비다, 계수는 봄의 비, 우루의 비고 하는 거. 요거는 여러분들이 김원동갑을 공부해서 써먹을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꼭 기억을 해두세요. 삼명통에 나와 있는 대목인데 요즘 사람들이 저런 이치를 잘 깨우치려고 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기후를 보는 거. 자, 두 번째로 구군을 보는 거. 기후를 보고 우리 구군을 판단해야 되잖아요. 구군을 보는 것도 이렇게 해서 중궁으로 이입시켜서 중궁의 팔문까지 끌어들여서 반드시 감궁출을 시켜라. 감궁출 시키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구군을 보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중국에서 우리나라는 동북방이니까 그걸 끌어와야 되는 거예요. 구군을 보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구군을 보는 거는 여기에서 팔계를 또 적용을 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나라에 그 전란이 일어나겠다. 대통령 입지가 불안해지겠다. 지방에서 자꾸 사고가 터진다 하는 거는 저렇게 풀어서 보면 끄집어 내가지고 구군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가 어디예요? 서울이죠. 여기가 동방이죠. 강원도 지역이에요. 우리나라 지금 남한 쪽이라 보니까 여기는 북쪽은 어디예요? 지금 그 북쪽 이제 저 북한으로 치면 개성 쪽이죠. 서울 북방. 그러면 여기는 남방은 어디예요? 지금 여수 쪽이 되겠죠. 그다음에 여기는 서남은 어디예요? 서남은 목포 쪽이 되겠죠. 여기 동남은 부산이 되겠죠. 여기는 목포가 되겠죠. 우리나라 남한의 지역이 다 나오게 돼 있어요.
중국의 동북방 이렇게 됐다. 원래 이게 지도상으로는 이게 북쪽이지. 그러나 김원상으로는 이게 여기를 북쪽으로 논한단 말이야. 이걸 왜 북쪽으로 놓냐 하면은 김원동 가면 지리를 논하는 학문이잖아요. 옛날 군왕이 남쪽을 등지고 있니? 여기가 감방의 북쪽인데 원래 우리가 배우는 지도상으로는 이게 이렇게 올라가야 돼. 그러나 김원에서는 감방을 내려다 놓고 이방 위로 올려놨어요. 왜 이렇게 바꿔놨냐 하면은 군왕의 위치는 북방 등지고 남쪽을 바라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풍수상으로 이렇게 해놓으면은 공부하기가 수월해. 여기를 북으로 놓고 보면은 북을 놓고 여기가 남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감방을 북으로 계산해 놓은 거예요. 우리가 지도상에 보는 거는 당연히 북쪽이 북한이니까 여기가 감방이 돼야 되겠지. 그렇게 아니란 얘기지. 그러니까 중국에서 보면은 우리나라가 위로 올라가 있어요. 동북방으로 올라가 있죠. 동북방이 간방이니까 간방에 있는 천지만수를 중국에다 넣고 이 지반수를 따라서 팔문신장이 움직거리니까 경문도 중국에다 넣고 중궁에는 팔문이 붙지를 못하니까 감궁으로 빼라. 자, 우리가 옛날에 저기 누구야? 주역 선회를 쓰신 그 누구죠? 스님? 탄호 스님이 이 간방이 우리나라 동북방이죠. 간방은 뭐예요? 산이야. 산은 성질이 그칠 지자야. 우리나라가 주역의 8개 중에서 간방에 속해서 산을 상징하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후천에 개벽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지금 동해가 태백산이 지키고 있죠. 피해가 제일 적어요. 주역의 이치가 여기서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어려운 건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동북방이라 괴의 상이 산을 상징하고 있어요. 산이라는 것은 그친다. 막히다가 그치는 거죠. 그래서 후천의 개벽에 천지개벽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우리나라는 크게 피해를 안 입는다 그랬어요. 요런 이치 때문에 그래요.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저하고 공부를 더 많이 하면 할수록 더 깊이 이제 우리가 파고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죠. 자, 일단 오늘은 우리가 기본능갑 4강 1갑 8문 시작 붙이는 거로 이제 우리가 수업을 끝나고 남은 시간은 이제 여러분들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